네, 오늘 시장 내용도 잘 정리해보고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해보겠습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을 잘 보내고 월요일이 또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시장 대응 전략도 저희 매니저님과 함께 점검을 해봐야 할 텐데요. 먼저 오늘의 시장 증거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증거는 수급 개선 조짐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좀 오늘이 시그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들을 이제 점검을 드리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일부 기관들의 수급이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드렸었고, 네. 주변 여건 자체가 시장 자체가 크게 뭐 나빠질 만한 여건들은 아니다. 오히려 주가가 올라갈 만한 그런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시장을 눌러대는,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못 갔던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급만 좀 개선이 되게 되면 시장이 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시장의 흐름이 조금씩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시장이 그 남북한 간의 이제 지정학적 불안감이 다시 한번 고조가 됐었죠. 그런 남북한 간의 불안감들이 고조가 되면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경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오늘 외국인 투자의 선물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또 기관들의 일부 매수가 들어오면서 남북한 간의 어떤 그 지정학적 불안감은 역시 이제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는 듯한, 또 우리가 과거에 충분하게 학습을 했듯이 특별한 상황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시장에 내재가 되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은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역시 가장 주목할 부분들은 역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투자거래 대규모 선물 매수가 들어왔죠.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좀 기습적이었다라고 저는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언제 들어올지를 그건 예측을 못 하거든요. 제가 이제 비유를 할 때 외국인들의 수급은 엿장수맘대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좀 많이 합니다. 네. 그만큼 외국인 투자가들은 자기들이 원했을 때 들어오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오늘 시장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만한 그런 여건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됐었죠. 4,300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한 4천억 정도 들어왔었거든요. 이것이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상승장,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연기금이라든가 기타 금융, 그리고 사모펀드 같은 일부 기관들의 매수까지 들어오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수급이 조금씩 개선되려는 그러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빨리 기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시장이 달라지고 있는, 수급이 개선되는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에 확실한 변화가 나타날 때 그 기회에 올라탈 수 있도록 이런 변화의 신호들을 잘 포착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의 단서는 어떻게 남겨주셨을지 내일의 단서 열어보겠습니다. 네, 내일의 단서는 연속성이라고 남겨주셨어요. 사실 외국인의 매수는 또 기습 같다라고도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연속성이에요. 제가 뭐 수급은 이제 개선되는 조짐들은 보인다라고 네.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개선되는 조짐들이 연속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증시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요. 뭐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증권시장은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입니다. 그런 가운데 기관들의 수급은 덤 정도로 생각 정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이런 수급이 연속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수급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 여부, 언급드렸듯이 증시 주변 여건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언급드렸듯이 미국 경제 괜찮죠? 중국도 경기 부양에 나섰죠. 우리나라도 금통에서 금리나 단행을 했죠. 삼성전자 악재는 충분히 반영됐죠. 시장은 충분히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반영됐기 때문에 이 시장은 수급만 살아나게 되면 어느 정도 좋은 장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자신감들을 가지시는 좋겠다는 측면이 있겠고, 네. 적어도 뭐 기관 투자거래 매수가 좀 들어오게 되면 적어도 종목 장세, 지수는 아직은 크게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워낙에 시가총액 비중 자체가 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지수가 크게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상태에서 기관 투자거래 매수가 좀 들어오게 되면 적어도 종목 장세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성장주 중심, 특히 일부 특정 섹터 중심의 선별적인 상승세는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장 지수 자체보다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감을 좀 가져가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림을 좀 보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수급 상황으로 보겠는데요. 자, 외국인 투자가들의 이제 수급 동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 동향들을 제가 이제 그동안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는데요. 맨 하단이 이제 선물 시장의 수급 동향이고, 자, 상단이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입니다. 자, 끝으로 가게 되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살짝 들어왔다가 살짝 팔았다가 다시 선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언급드리고 있듯이 이 선물 시장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은 향후 현물 시장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의 상방 가능성을 좀 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공격적으로 매도하다가 최근에 코스피 시장의 매도 강도가 상당히 많이 완화되고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적어도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들의 매도는 진정되고 있다. 본격적인 매수가 언제 들어올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외국인들의 코스피 시장에서도 매도세가 진정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 안정된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와 프로그램 매수에, 그리고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전반적인 시장은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은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연기금들의 수급 동향들을 보겠는데요. 네.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세가 좀 진정은 됐습니다만 이제 기관들의 매수가 좀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연기금 투자가들이 상단의 코스피 시장입니다.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갔다가 한 차례 매도했다가 다시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기타 법인이라든가 이쪽에서 또 사모펀드라든가 이쪽에서 매수가 들어옵니다. 아직은 투신권이라든가 보험단들은 그렇게 공격적이지는 않아요. 공격적이 않은데 여타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전반적인 수급 자체가 개선되는 그런 조짐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많은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종목이 가는 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특정 몇 종목과 몇 섹터를 중심으로 한 선별적인 강세장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종목별 선별적인 반등 가능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사실 매니저님이 종목 장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이 주목해야 할 섹터들 저희가 잘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수익률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탑5 만나볼 텐데요. 자, 지금 역시 견조하게 이 수익률로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데 또 여기에 홀딩 전략을 대체로 가져가면서 시장이 더 활성화되는 기회까지도 노리고 있거든요. 저희 어떤 종목을 오늘 점검해 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최근에 소개를 드렸던 종목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CC 스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죠. 지금 이제 4680 배터리 시작이 이제 코앞에 개화가 임박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줬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벤츠사와 테슬라로의 4680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되게 되면 그에 따른 소재를 생산하는 니켈 도금 강판을 생산하는 TCC 스틸의 수혜 가능성을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그랬던 종목인데 올랐다가 지금 밀렸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전반에 걸친 하락세가 나타났죠. 테슬라 모터스의 로봇 자동차가 공개가 됐습니다만 그에 따른 실망감 때문에 테슬라가 무려 8%나 급락했고, 그러면서 2차 전지 관련주가 동반해서 밀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테슬라의 로봇 자동차는요, 자율자동차는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쪽 종목군들과는 그렇게 큰 연관성을 찾기는 억지로 땡긴다고, 억지로 연결시킨다라고 한다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 자율주행 시장에 저는 상용화 시장까지는 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는 기대를 별로 많이 안 했고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제 테슬라 모터스의 전기 자동차 판매가 얼마만큼 강하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인데, 내년 이후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보조금 지급 가능성, 그리고 이제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보급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전기 자동차주들의 성장 가치는 여전히 크게 남아있는 것으로 일단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4680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반등에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오늘 이렇게 밀리고 있는 구간들은 우리가 매도하는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싼 가격에서 매집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주가가 밀릴 때마다 조금 더 분할해서 물량을 매집해 들어가는 그런 전략은 아직은 유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 맥락이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현재 4만 원 선 위에 올라서서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타다가 또 밀리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지금 2차 전지 종목에 대한 시장의 관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후속 매수가 좀 들어오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제 대선 국면인데 미국의 대선도 또다시 트럼프의 지지율이 다시 높아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대선 전국이 지금 그 안개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런 상태. 과연 해리스가 과연 당선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주의 어떤 반등의 흐름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선 결과를 지금은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제 판단으로는 일단 대선 결과가 트럼프가 만약에 승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기차 시장 자체를 전기 자동차 시장 자체를 트럼프가 막지는 못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죠. 전기차는 대세입니다. 글로벌 국가들이 다 전기차 시장을 계속해서 리드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전기 자동차 시장을 막아버리게 되면 미국 내에 있는 전기 자동차 업체들은 다 도태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전기 자동차 주들목들의 경우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일시적인 충격은 나오더라도 중장기적인 흐름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거기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 붙어있는 이런 상태인 걸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최악으로 온다라고 한다면 미차론지가 뭐 또다시 대바닥을 뚫고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폭락 가능성까지는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중장기로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PNT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2차전지인데요. 네.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 자체가 좀 답답하고 지루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리뷰를 좀 많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PNT라는 종목도 워낙에 실적 자체가 좋은 종목이고요. 기술력도 너무나 뛰어난 종목이에요. 전기차 캐즘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실적과 그리고 수주 잔고를 쌓아놓을 정도로 지금 현재 PNT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랬던 종목이 올라가다 다시 밀리는 이런 정태가 들고 있죠. 자, 말씀드렸듯이 이미 바닥을 찍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바닥을 탈출했다가 다시 눌리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붕괴된다라는 관점보다는 눌림을 주고 중기적인 반등이 시도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워낙에 경쟁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 단기 관점보다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오히려 그동안 매수를 못했다라고 한다면 조금씩 물량을 잡아가는 그런 관점의 대응 전략은 아직은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 종목 모두 이 2차 전지 관련 밸류체인에서 종목들 만나봤습니다. 오늘처럼 시장에서 밀릴 때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테슬라는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된 실망감일 뿐 2차 전지와 관련된 성장 가치는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주목해보면 좋을지 내일장 발견 종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내일은 큐로셀입니다. 네. 바이오주 쪽으로 가져와 주셨네요. 2차전지는 뭐 제가 보고 있는 한에서 정말 좋은 종목들이 이미 다 공개를 드렸고 소개를 드렸어요. 네. 뭐 주가가 지금 당장 못 가지만 계속 리뷰를 드리는 것은 그러나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자라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오늘 바이오 제약주 중에 큐로셀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제가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 중에 보고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미 시세가 많이 난 종목군들은 추격 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가 있겠고 그리고 덜 올랐던 종목군들 중에서 신약 개발과 관련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몇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큐로셀이라는 종목입니다. 여전히 바이오 제약주들의 수급이라든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들은 여전히 수급 자체가 바이오 제약주 쪽으로 수급이 몰려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목이 가진 않지만 특정 종목을 중심으로 한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주들의 선별적인 반등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죠. 그러나 언급드렸듯이 이미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대응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추격 매수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다라는 측면이겠고 이런 가운데 큐로셀 같은 종목들은 이제 시작하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측면이겠죠. 시작은 하는데 이게 본격적인 시작이냐 아니면 점진적으로 시작할 것이냐 이 관건입니다. 결국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볼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 카티 치료제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그런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혈액암이라든가 고형암 카티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발센이라고 하는 제품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거대 세포 림프종이라고 할 수 있는 혈액암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 세포 림프종을 치료할 수 있는 암발선을 국내 연내에 신약 허가 신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이 암발센의 그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기존에 이제 임상 2상을 진행했을 때 한 70명이 넘는 사람을 중심으로 임상 시험을 했는데 임상 시험 결과 완전 관해율이 67% 그리고 객관적 반응률이 75% 완전 관해율이라는 것은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는 율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글로벌 빅테크, 빅파마 업체들 제품과 비교를 하더라도 그 성능이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것이고요. 부작용 자체도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제품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발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태고요. 암발센에 대해서 내년 하반기에 이제 국내 시장 진출시까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해봐 이제 4분기고 10월이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쪽에서 이제 모멘텀이 조금씩 나올 때가 됐고요. 내년에 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 반등세가 서서히 가시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일단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안발센의 제품력 자체가 상당히 괜찮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시장 전면에 점진적으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언급드렸습니다. 안발센은 지금 당장 가느냐 아니면 조금 더 늦게 가느냐 이런 차이겠지 결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좀 주목하자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차트 일봉을 좀 보면서 가격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발센의 주가는 주가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횡보 장세를 계속해서 이어왔던 종목이에요. 주가가 큰 반등이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긴 시간 동안 횡보세를 기록했고 주가 삼각 수렴을 형성한 상태에서 주가가 강하게 지금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이죠. 곧바로 갈 수도 있고 살짝 눌렸다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이 정도의 반등과 이 정도의 수급, 이 정도의 거래량이라고 한다면 점진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여건들은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기 바라고요. 자, 매수가는 오늘 종가 조금 내려서 자 32,500원 제시를 드리고요.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29,5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약과 관련된 일정을 구체화하고 있는 큐로셀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내일장 흐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저희가 추가적으로 매니저님과 시장에 대한 공부 더 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네, 내일 장 마감 후에 이제 3시 50분에 이제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시장이 좀 많이 답답하지만 그 답답한 흐름 속에서 오늘 모처럼만의 시장에 조금 힘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구간은 우리가 포기할 구간이 아니고 우리가 종목에서 집중해야 될 구간들인데 시황보다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자, 내일 3시 50분 무료 방송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장 마감 후에 3시 50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탐정 미스터 한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